갑자기 냥님이 아프게 냥냥 펀치를 날리거나 손을 콱 물었을 때 그 행동이 분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99%의 집사님들이 그렇게 추측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무는 행동에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그 진짜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길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냥님입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힐링하기 위해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안아주려 하지만 갑자기 날카로운 이빨이 돌아오면 정말 서운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안겨있던 아이가 갑자기 나를 벌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동의 진짜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집사님은 소중한 아이를 오히려 밀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양이가 무는 모든 행동이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물기가 존재합니다. 이 물기에 담긴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지금까지 냥님이 집사님을 물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고 심지어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냥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 놀라운 진실은 영상 마지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쓰다듬기를 받다가 갑자기 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체적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링컨 대학교 연구진은 고양이들이 물기 훨씬 전부터 이미 과도한 자극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감각의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K-팝 노래라도 이어폰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놓고 2시간 내내 듣는다면 그 즐거움은 곧 고통스러운 끔찍한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의 감각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집사님에게는 그저 평화롭고 나른한 힐링 타임처럼 느껴지겠지만 고양이에게는 그 스킨십이 서서히 압도적이고 불편한 자극으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이 미세한 경고 신호를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꼬리 끝이 가볍게 실룩거리는 것은 강아지처럼 반가워서 흔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귀가 양옆으로 살짝 눕혀지거나 집사님의 손길 아래서 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고양이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만하라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경고들이 계속해서 무시될 때 고양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수단이 바로 물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3분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킨십을 시작한 처음 3분 동안 냥님의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만약 몸을 아주 살짝이라도 뒤틀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쓰다듬는 것을 멈추고 고양이가 스스로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스킨십을 길게 이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미세한 징후가 보일 때 일찍 끝내주는 것이 냥님과의 절대적인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사님의 손을 장난감이 아닌 살아있는 사냥감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며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심리적 실수 중 하나는 아기 고양이 시절의 귀여운 모습에 속아 손으로 직접 놀아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아직 작을 때 물리는 것은 전혀 아프지 않고 그저 앙증맞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웃으며 손가락을 요리조리 움직이고 고양이는 그 손을 잡으려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늠름한 성묘로 자라나면서 그 귀여웠던 장난은 날카롭고 아픈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수의 행동학 저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릴 때 장난감 대신 사람의 손으로 놀아주는 습관을 들인 고양이들은 성묘가 되었을 때 평상시에도 사람을 공격하고 무는 경향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양이가 물었을 때 집사님들이 보이는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 누구나 깜짝 놀라 손을 재빨리 뒤로 빼게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눈에 이 빠른 움직임은 겁에 질려 도망치는 완벽한 사냥물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손을 빼는 순간 고양이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맹수의 사냥 본능이 더욱 맹렬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집사님은 행동을 교정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고양이에게는 더 짜릿하고 완벽한 사냥놀이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호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으로 놀아주는 행동을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낚싯대나 깃털 같은 전용 장난감을 사용하여 집사님의 연약한 피부와 고양이의 날카로운 이빨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장난감을 무시하고 집사님의 손을 덮친다면 그 자리에서 마치 돌 조각상처럼 가만히 얼어붙으셔야 합니다. 절대 손을 빼거나 비명을 지르는 등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마십시오. 움직임을 멈춘 사냥감은 고양이에게 순식간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가장 지루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내 이야기 같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꾹 눌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유용한 지식을 다른 양님을 모시는 집사님들에게도 널리 알려주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쩌면 집사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지도 모르는 숨겨진 고통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짜증이 나서가 아니라 신체 어딘가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스스로를 많은 집사님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을 방어하려던 가여운 아이를 혼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야생의 본능을 간직한 고양이는 자신의 고통을 철저하게 숨기는 완벽한 연기자입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는 야생의 생존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뼈가 시리거나 속이 썩어 들어가도 평소처럼 사료를 오도독 씹어먹고 화장실 모래를 파며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살아갑니다. 특히 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활동량이 적고 물을 잘 마시지 않는 한국의 집냥이들에게는 관절염이나 치과질환 그리고 비뇨기계 질환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집사님은 평소처럼 사랑스러운 손길로 아이를 쓰다듬게 됩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손이 고양이가 남몰래 홀로 견뎌내고 있던 그 고통스러운 부위에 닿는 순간 날카롭고 번개 같은 물기가 날아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집사를 문 적 없던 순한 고양이조차 통증이 한계를 넘어서면 망설임 없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때 아이를 절대 혼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토록 아픈 것을 알아채지 못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예전에는 좋아하던 부위를 만졌을 때 갑자기 몸을 움찔거리거나 특정 부위에 손이 닿을 때만 예민하게 반응하며 문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동물병원에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단 한 번의 물기가 고양이가 집사님에게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SOS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병원에 간다면 훗날 수백만 원의 막대한 치료비가 들거나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끔찍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번개처럼 날아오는 공포와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아무런 경고 없이 순식간에 집사님을 물었다면 그것은 공격성이 아니라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고양이의 뇌는 정상적인 사고를 멈추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모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슬프게도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집사님은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치워야 할 무서운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응용동물 행동과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낯선 환경에 노출된 고양이들은 수년 동안 깊은 유대감을 쌓아온 주인에게도 공포에 질려 공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공포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은 아주 많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낯선 사람의 도어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창밖으로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 심지어 이케아에서 새로 사온 낯선 가구가 평소와 다른 엉뚱한 곳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고양이는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된 고양이는 등을 둥글게 말고 귀를 머리에 바짝 붙이며 동공이 팽창하고 온몸의 털을 빳빳하게 세우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때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동은 아이를 진정시키겠다며 쫓아가서 억지로 품에 안아 올리는 것입니다. 절대 아이를 만지지 마시고 침대 밑이나 종이상자 같은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으로 숨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공포에 질린 물기는 집사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안정을 되찾고 다시 집사님 곁으로 다가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집사님들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 사랑의 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자극이나 사냥 본능,
그리고 고통이나 공포와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물기입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분노하거나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빨을 사용해 온몸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벅찬 감동의 순간입니다. 매일 화장실을 치우고 사료를 바치며 헌신했던 집사님의 모든 수고가 완벽하게 보상받는 심쿵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학자들은 이 사랑의 물기가 아기 고양이 시절의 습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형제들과 서로 털을 골라주며 가볍게 깨무는 행동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무리 안에서의 신뢰를 다집니다. 따라서 성묘가 된 고양이가 집사님의 무릎에 앉아 기분 좋게 골골송을 부르며 손가락을 부드럽게 앙하고 문다면 그것은 집사님을 그저 밥 주는 거대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같은 동족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사랑의 물기는 앞서 설명한 다른 모든 물기와 그 느낌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빨이 살갗에 닿는 느낌이 아주 부드럽고 몸에는 어떤 긴장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귀는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고 눈은 졸린 것처럼 반쯤 감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치거나 경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품에 완벽하게 정착했다는 뜻이며 고양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방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때 집사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큰 실수는 깜짝 놀라며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비명을 지르거나 손을 확 빼버리고 아이를 혼낸다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을 처참하게 거절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부드러운 물기가 찾아온다면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쉬며 가만히 앉아 이 성스럽고 따뜻한 순간을 온전히 즐기시면 됩니다. 그 작고 조용한 순간 양님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 바로 당신을 자신의 진짜 가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이가 집사님을 무는 5가지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각의 과부하로 인한 경고,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잘못된 놀이 습관, 남몰래 참고 있던 숨겨진 고통, 낯선 환경이 불러온 갑작스러운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 뭉클한 사랑의 고백까지 양님의 날카로운 물기에는 정말 다양하고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종류의 물기를 가장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특히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벅찬 사랑의 물기를 양님에게서 직접 선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감동적인 양님과의 사연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양님들의 진짜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지식으로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